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지난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으로 지원 간 인재권 임차 헬기 추락 사고 이후 강원도가 급한 대로 헬기 권역을 재편하기로 했는데요. 헬기 한 대를 빌리는 데만 10억 원 정도, 실제 배치하는 데는 반년 가까이 걸립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 피해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무려 213시간 34분, 열흘간 지속되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화마는 30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재민은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나면 이처럼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의 핵심은 지역마다 배치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먼 곳은 헬기가 또 시동을 해서 또 도달해서 또 담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을 끄거든요. 물을 퍼붓거든요. 그럼 늦죠. 자체적으로 초기에 끄면 소규모로 해서 산불 진화가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는 급할 땐 다른 지자체로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 현장으로 지원 갔던 인재권 임차 헬기. 진화 도중 추락해 강원도 임차 헬기는 8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추락한 헬기가 인제와 양구 권역을 관할해온 만큼 강원도는 당분간 인접 지역인 홍천권 헬기가 인제, 화천권 헬기가 양구까지 담당하도록 헬기 권역을 재편했습니다. 강원도가 임대업체에 대체 헬기를 요청했지만 여분의 헬기가 없어 외국의 구입을 문의해야 하는 상황. 지자체들의 헬기 확보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5, 6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 비용도 문제입니다. 이미 8대의 임차 헬기에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감당한 비용은 79억 원. 헬기 한 대의 구입 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산지 비율이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는 정부의 임차 헬기 비용을 국비로 조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문제가 그게 아주 기재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정부를 계속 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는 산불 진화 헬기의 구매나 임차, 수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벚꽃이 만발하게 피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릉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경상도 산불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강릉시가 벚꽃축제를 대폭 축소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경포대 앞 도로 옆 왕벚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강릉 경포호수 일대에서 열리는 강릉 벚꽃축제를 앞두고 한두 그루씩 벚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축제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주 무대가 마련되고 벚나무에 막바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축제 준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개화 때문에 지난 2023년엔 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당겼고 지난해엔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늦추며 축제 개최에 애를 먹었지만 올해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개화기 즈음에 딱 맞게 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축제는 열되 부대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프로그램을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모처럼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릉을 찾아올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이 발생하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동참을 하고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강릉 벚꽃 축제는 공연이나 이제 축하 행사는 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차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강릉 경포로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포대와 경포로 일대 행사장 시설물과 부대 시설 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릉 소방서와 함께 소화기 배치와 누전 차단기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해 화재 피해를 막고 경포 일대 주요 도로의 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도 올해 축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봄꽃 축제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들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문화자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억지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건 원주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청년, 공무원, 지역 원로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피고인들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 24명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거 반대 운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철거 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원광수 시장이 대화와 공론장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앞장서서 처벌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원주시가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극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4,700만 원을 극장 철거를 방해한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해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꾼 원주시. 시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정 정책토론 청구와 보존 요구는 배척하고 철거 여론에만 귀를 기울였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발판 삼아 국비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극장 철거 예산은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낭비한 건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잘못을 한 거고 이 사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 시민들이 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 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과대학 관계자들에게 의대생들에 대한 재적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장, 대학 총합이 담합해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재적시킨다고 협박해 학생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휴학계 즉각 수리와 이미 발송한 재적 예정 통보서 철회,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가 3월 31일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21번째 해양경찰서로 문을 연 강릉해경은 기획운영과와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재과, 수사정보과의 4개 과에 199명의 직원, 중형함 1척과 소형정 3척을 갖췄습니다. 북쪽으로는 양양 상운천 이남부터 남쪽으로는 강릉시 최남단 도직해변까지 74km가 관할 구역입니다. 박흥신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양양과 강릉 해양 레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옛 드림랜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검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문화 스포츠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으로 치악산 주변 상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용역에 포함됩니다.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옛 드림랜드는 2014년 폐쇄 이후 다양한 활용 계획들이 나왔지만 모두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사업 2가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기부 사업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추진 사업에 5,500만 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해외 문화교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평창FC 유소년단 운영 사업이 선정돼 5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평창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4월부터 주 7일 24시간 운영을 재개합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응급실 전담의가 잇따라 퇴사하면서 2월과 3월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응급실 전담의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속초의료원은 총 5명의 응급실 전담의를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공백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춘천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춘천시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시티투어를 진행합니다. 시티투어 대상은 춘천 지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200명으로 춘천시는 사전에 대학별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시티투어 기간 김유정 레일바이크와 남이섬 등 춘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입니다. 삼척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 훼손돼 해당 정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위원회는 최근 동해 삼척 7번 국도변과 삼척 교동 굴다리, 삼척 우체국 앞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무단으로 훼손하면 형사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불법 무기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토성면 교암리 지역을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먹자골목으로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막국수와 순대국밥 등 유명 맛집이 몰린 교암리 일대를 번개 먹자골목으로 신청해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성군 최초의 먹자골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개 광고 관련 공모에도 잇따라 선정돼 업소 간판과 5개 광고 디자인을 모두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해당 거리에 6억 6천만 원을 들여 다양한 체험물과 피규어, 조향시설 등을 설치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맡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유전체 분석 등 6개 분야에 41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우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한우 육질과 육량 등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한우 계략의 기초가 되는 인공수정과 암소 검정 지원은 물론 유전체 분석과 수정란 이식 등 신기술을 도입해 선별적 한우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강원도 건설공사 수주액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강원도 건설 수주액은 33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